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전국의 국제공항 50년 수건 사업이죠. 그 수건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왔는데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항을 기다려온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도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의견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VCR을 먼저 보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군산공항을 오가는 여객기는 하루 평균 왕복 3차례. 이마저도 제주 노선뿐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수요 부족과 미군 보안 등의 이유로 공항은 수십 년째 표류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했고 최근에는 사업계획 적정성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새만금 하늘길을 여는 국제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05제곱미터터에 7,800억 원을 투자해 무안국제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짓는 공항 건설이 본격화된 겁니다. 정부는 2030년쯤이면 항공 수요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74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개항 시기.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내년부터 세워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 이전에 조기 개항을 추진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2023년 8월 전에 모두 완공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괄수주 방식으로 완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착공까지 확실히 가야 이제 더 이상 뭐 논란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잼버리 전에 착공까지 어떻게든지 가자 하는 게.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의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병권 허원대 항공관광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대학교 장병권입니다. 그 옆에는 최연성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최연성 교수입니다.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그 옆에는 KBS 보도국의 박웅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박웅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기재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이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다른 절차는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인지, 착공하고 공사하고 완공하면 되는 것인지, 기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우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민 국장님, 예. 우선 이제 행정 절차는 다 끝났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건 기재부에서 주관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성을 완전히 인정하고 확정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권리과 관련된 사전 절차가 행정 절차가 완료되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 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교도보도 마련됐다 이렇게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공항의 입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3km 서쪽으로 이격된 위치에 결정을 했고요. 네. 사업비는 7,800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지 설계 단계에서 약간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전체 면적은 205만 6천 평방미터이고 이거는 확장 부지 46만 8천 평방미터를 포함한 건데요. 평수로는 62만 한 2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km의 활주로, 또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또 계류장, 제빙장,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이 이루어지고요. 이는 국내 8개 공항 중에 국제공항 중에 5번째 정도인 무안공항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21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40억의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에 2024년에 착공이 되면 28년에 주공한다는 게 이제 국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총 예산이 7,800억이라고 하셨죠? 예, 예. 그게 이제 한꺼번에 편성될 수는 없을 것이고 예, 예. 연차적으로 편성될 텐데. 네, 순기적으로 네, 이제 이제 필요한 용역비 또 사업비 이제 또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원활히 확보되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 이제 예를 들면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네. 얼마 이렇게 미리 책정해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해 이제 매해 또 예산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해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들을 그 전해에 미리 계상을 해서 이제 그 연초가 되기 전에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원 교수님. 예. 공항만 들어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그 도로 있어야 될 거고 철도도 좀 보완돼야 될 것이고 어떤 기반 시설들이 더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에 이 7,800억 뭐 이상이 아마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국제공항하면 공항 건물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핵심 시설만 해도 이 공항 인프라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공항 관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어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지원 시설이 또 필요한 거죠. 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정비와 개발 또는 이 상업시설 도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도로나 철도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만금 이 국제공항 클러스터와 같은 종합 선물 세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오늘 국토부 차관주의대로 항공산업 정책간담회 있었습니까? 거기에 장 교수님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얘기 드리고 갔습니까? 예, 항공산업의 어떤 중장기 전망, 특히 2020년대를 전망하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또 각 공항공사, 또 각 민간 항공사들의 역할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항공 수요가 이렇게 기대한 것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또 동북아의 이 항공 허브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국의 이 항공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정부나 또는 이 기업체들, 항공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별한 것은 지방의 공항들, 향후에 5개의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5개의 공항의 어떤 위상과 네트워크 또 이 지방공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뭐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나온 얘기는 없습니까?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 서부권에 특히 새만금은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의 입장에서도 보면 항공 수요를 창출하는 데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전라북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죠. 김제공항 같은 경우는 뭐 부지 보상까지 다 끝났는데 중단됐고. 박웅 기자님, 그동안의 공항, 전북의 신공항 추진 과정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한미군 군 네. 공항과 함께 쓰는 군산공항과는 별도로 말씀하셨듯이 전북권 공항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점은 20년 전인 1998년도부터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제 김제시 103면에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또 감사원의 재검토치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수면 아래로 접어들었던 공항 설립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4년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부터입니다. 전라북도는 용역을 통해 2030년을 기점으로 최대 400만 명의 항공 수요가 발생한다는 예측을 근거로 이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했고요. 2016년 5월에 새만금 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예. 이제 결정적인 건 이제 앞으로 설명이 나오겠지만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였습니다. 네. 전라북도는 잼버리 대회 성공과 새만금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펴왔는데요. 하지만 전라북도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이 국가 전체로서는 이미 공항이 포화 상태라는 이 부정적 여론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공항은 무산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선정을 했고 네.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주요 거점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실시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어 결국 올해 초에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건설이 확정되고 이제 행정 절차도 다 마무리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기대보다 좀 늦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대보다는 상당히 늦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항이 들어서면 지역민들이 뭐 수도권,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기 편해진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사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우선 새만금이니까 또 군산 같은 경우는 뭐 조선소도 없어지고 GM도 없어지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는데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 일자리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지금 군산 시민들은 이번 정부의 새만금 공항 착공 소식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군산 경제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웠는데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군산에서 미군 공항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왕복 10회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더더욱이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항공사 내지는 중국으로 가는 여객 수요 이런 것들을 미국 측에서 수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2008년 김제공항이 무산되고 나서부터 이제 2008년부터 군산공항을 다시 이제 살리자라고 해서 시작이 돼서 이제 상당히 10년 이상 우리 도민들께서 큰 고생을 해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산 GM 공장 같으면은 명신이 인수했는데 중국의 퓨처 모빌리티와 합작해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아 같은 것은 이제 산업이고 또 자동차는 뭐 선박으로 수출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왕래 이건 누가 이제 해결할 것이냐 항공 수요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갈수록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크게 보면 일자리는 이제 물류 인력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제 관광 인력도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데서 이제 산업 인력 이렇게 이제 세 분야에서 큰 고용 효과가 있는 산업이 아닌가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민 국장님, 예, 이렇게 물류의 트라이포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뭐 항만, 철도, 공항이 한꺼번에 완성이 돼서 예, 예. 이제 물류의 중심이 예, 되는 것, 그걸 예. 말하는 건데 예, 예. 새만금이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게 되면 동부가 물류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새만금의 기반 시설들이 대폭 확충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서도로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3,637억을 들여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북도로 경우에는 23년 잼버리 이전에 9,265억을 들여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우리 항만이 지금 그 진입도로라든지 방파제 또 호안 매립공사가 좀 착공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부두 자체도 최근에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추진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만금 이입철도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이제 국제공항까지 들어옴으로써 공항, 항만, 철도 모든 이 트라이포트가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서 상당히 우위를 선점을 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만금 입지 여건이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시장 또 인접한 인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새만금의 전방위적 이런 운송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그 자체로만해도 상당한 큰 경쟁력이 되고 또 새만금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또 네. 마이스 산업 또 상용 자동차 이런 사업들이 기업 유치가 폭제가 되면서 아주 활발하게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관광, 금융, 농생명, 식품 또 우리 정부의 주요 산업인 이런 산업들의 동반 성장을 아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뭐 장 교수님 일단 우선 국장님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관광, 농생명, 탄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업에도 기폭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공항이 없었고 또 그냥 국내 공항 수준이 아니라 이번에 국제공항 수준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되죠. 이 전라북도가 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새만금 등 탄소 산업, 특히 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또는 동남아까지 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국장님, 아무래도 이제 새만금의 공항이 생기는 예. 거고 예. 또 새만금 산단에 해외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예. 이 공항을 활용해서 이동하기 쉽고 예.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예. 공항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예. 큰 요인이 되겠죠? 지금 그 저희들이 그 기업 유치라든지 해외 투자를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해외 투자자의 경우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공항이 있느냐, 공항이 없으면 언제 되느냐, 확정되느냐 이걸 첫 번째로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항이 있냐 없냐는 새만금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네. 지렛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이 확정됨으로써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해소하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웅비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원 기자님, 네. 전주가 금융 중심 도시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은행, 뭐 자산운용사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이 역시 중요한 유발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금융이라는 게 사실 국제 교류가 많고 또 이제 글로벌화된 이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연기금 때문에 이 혁신도시를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인천공항에서도 워낙 또 전주가 많이 떨어져 있고 빨리 와도 3시간,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제3금융 중심지를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항공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만약 이제 공항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 여건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방문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공항이 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준공 예정이 2028년입니다. 근데 2023년에 서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죠. 그래서 잼버리 대회를 하면 방문객이 4만 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수요는 지금 감당을 새 공항이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들도 지금 어떻게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에 우리가 잼버리를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노력을 할 때 이 공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 있는 국제공항의 수준의 공항을 건립하려면 정상적으로 추진이라도 한 10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남은 기간을 가지고 잼버리 기간에 하겠다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새만금에 필요한 공항으로도 하지만 이 잼버리라는 이유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와 명분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들이 상당히 먹혀들어서 이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잼버리 때는 이제 사실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활용해서 수송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라든지 무안공항이라든지 이런 공항을 이용하고 또 KTX라든지 뭐 이런 버스 체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장병훈 교수님. 예. 좀 전에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료 화면 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2023년 잼버리 시작하기 전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정부도 역시 이 정책적인 의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이 공항을 짓는다는 게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보니까 2017년에 한 거더라고요. 예. 그 시점에 했으면 빨리 했으면 아마 2023, 4년 경에는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 착공하니까 아마 그것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사실 이제 와서
이 잼버리와 관련돼서 너무 우리가 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공항 건설 기간이 좀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잼버리의 성공은 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개최 이 잼버리의 부지를 얼마나 잘 빨리 조성하는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해 줄 것인가, 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숙박 대책,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너무 이 공항과 연관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예. 이 국장님, 일단 뭐 2023년 잼버리 하기 전에 완공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 당길 수 있는 게 있다면서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예,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앞으로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하고, 그다음 네. 그 이후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심의를 해서 공사 방식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하고 공사를 완료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따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걸 통합해서 설계를 병합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과 예, 실시 그렇습니다. 설계를 같이 할 수 예, 있습니까? 같이 병행하면 한 6개월 이상 기간을 좀 당길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전부 한꺼번에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공할 시공사가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 진행도 빠르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우리가 기간을 당긴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기간을 당길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 공항 입지의 경우에는 이런 개인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데 그 보상의 지연이나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주자나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 민원이라든지 이 공항 건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야기되는 민원들이 미리 해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도 상당히 다른 공항에 비해서 상당한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년 내지 최대 2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항이 들어서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장 교수님, 지금 이영민 국장님이 2028년 완공 예정보다 좀 당기겠다 했는데, 이걸 당기려면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항공 수요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런 수요가 어느 시점에서 무르익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새만금 내부에 신시아미 구간이든 국제도시든 그런 외국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인프라나 시설들이 입체적으로 동시에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 공항도 들어와야지 성과가 있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제 조기 운영을 위해서는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을 좀 당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에 이 조기 단축을 위해서는 전북 도민들과 또는 기업체 이런 어떤 이 거버넌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박원 기자님, 아무래도 공항이라는 건 큰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 차원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정치권에서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도의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예, 조기 무산과 관련해서는 조기 계약 무산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특별한 지역 정치권에서 뭐 힘을 보태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조기 계약 무산을 놓고 정치권의 역할도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제 그 예타 면제에만 만족했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타 면제는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을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고, 이것을 성공한 것은 이제 물론 평가받을 부분입니다. 문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공항이 잼버리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논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사실 비판받을 부분이 그 2023년 조기 개항을 어떻게 보면 자신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이게 논리고 명분이었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부정했다는 점도 어찌 보면 좀 무책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새만금의 국제공항 활용을 놓고 또다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만금이 이제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한편으로는
사실 전북적에 국한된 희망적인 시각일 뿐이고 아직 국가 단위에서는 물음표가 남아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새만금이 완성된 뒤에 가장 큰 이벤트인 이 잼버리 대회를 공항의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산된 건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치권 입장에서도 가장 큰 손실입니다. 이 단기간에 5만여 명이 새만금 공항을 이용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도 다소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런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공항을 뭐 조기에 뭐 개항하는 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예. 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을 줘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당기는 것 이제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가장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예산 확보거든요. 이 기간 내에 원활하게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은 결국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서 이제 무산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기간 동안에 저희 도민들이나 정치권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그동안에 군산공항이 개항된 게 1992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국제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김제공항 무산되고 다시 군산공항도 우여곡절을 겪고 해서 이번에 예타 면제됐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30개 선도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예타 면제가 예. 돼서 예. 그때 시작됐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준다고 정부에서 약속해놔놓고 또 약속을 안 지키고 다음 정부로 또 넘긴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게 예타 면제된 것이 전라북도에 큰 선물을 준 것처럼 우리가 고마워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균등하게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다 줬습니다. 저희들은 예타 면제를 2개 받았는데 하나가 새만금 국제공항이고 하나는 친환경 자동차예요. 2개 받아서 합쳐서 1조 원 좀 넘는데 경상남도는 하나에 4조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크게 혜택받은 건 사실은 아니고요. 네. 나름대로 그동안의 수건 사업을 정부에서 그래도 이제 무리 없이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동안처럼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2028년에 개항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당길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안 되더라도 2028년에는 개항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새만금의 모든 인프라가 시설이 2030년 이전에 완공되도록 다 계획이 짜여져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포항 전주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 새만금 신항까지 지금, 그 국도 건설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신항만도 2030년 이전에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인입철도도 2030년 이전에 다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늦춰지면은 이것 때문에 나머지 인프라 갖춘 것들도 무산되거든요, 효과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착공이 2024년이거든요. 근데 정권이 교체되는 것은 뭐 재창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권이 바뀌는 것은 2022년이란 말이에요. 정권이 그렇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이 어렵게 얻어낸 국제공항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런 전철을 밟았던 것이 김제공항 저희들이 다 하기로 해놨고 예. 부지까지 다 확보했는데 다시 또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군산시에서 타당성 조사한 게 있고요. 전라북도청에서 타당성 조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이번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한 거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타 면제를 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달라요. 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다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해서 다시 서류를 다 보자라고 했을 때 예. 사실은 제2의 김제공항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이제 부탁드리는 게 어찌됐든 이걸 기왕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내에 그래도 첫 삽이라도 떴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에요. 이게 꼭 좀 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안에 첫 사업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우려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이런 네. 빠른 착공을 저희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또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제가 우리 이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만 장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올해는 일단 40억 뭐 기본 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그 명년에 또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작업이 중요할 텐데 차근차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정부가 공지한 걸로 보면 2024년에 이제 착공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아까도 이제 정권의 변동이 있을 때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면은 제가 봐서는 2022년에는 적어도 최소한 착공할 수 있게끔 도민들이 좀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예산도 현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올해 1조를 이제 내년도 1조가 넘어 쓰고 있듯이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좀 이 도민들의 어떤 이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새만금 국제공항이 뭐 빨리 개항되는 건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공항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항 뭐 전북 국제공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반대할 때도 공항 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항 수요를 유발하는 것,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웅 기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나라 공항이 지금 전국적으로 15개, 국제공항이 8개. 근데 양양, 무안은 지금 적자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새만금 공항은 수요조사 같은 거 그동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제 무안국제공항과 양양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양양과 무안국제공항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상황이 조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무안국제공항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적자 공항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오명을 좀 벗어내고 있습니다. 네. 10개 노선 가운데 9개 노선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까지 이제 뻗어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개항 이래 첫 80만 이용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성과는 꽤 이제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양공항도 최근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는 LCC가 출범하면서 국제 노선도 출항하면서 또 불 꺼진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의 출범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 때문에 호남권 가운데 전북 지역 이용객을 빼앗기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근접 지역의 공항과 어떻게 경쟁하고 상생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새만금 공항의 항공 수요는 기획재정부 적정성 검토를 보면 2030년 74만여 명, 예. 2055년에 84만여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무안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커나갈 수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또 워낙에 항공시장이 큰 변수가 많아서 또 예측은 예측으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노선이 이용객들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외면받을 수도 있고요. 또 향후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당연히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국제공항이나 조금은 더 떨어져 있는 청주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후발 주자라는 불리한 위치, 또 새만금이 전북권 공항이라고 하지만 또 약간 이제 군산이라는 치우쳐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동북권이라든지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전주에서 다소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지금 이제 무안 공항 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전남 쪽에서도 새만금 공항 개항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전남에 무안 공항이 있고 또 전북에 새만금 공항 또 활성화되고 그러면 호남 전체가 활성화돼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호남 전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항들은 이제 인천공항 같은 데를 이제 우리가 허브공항이라고 하잖아요. 허브공항은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분산해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데 지방공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공항들은 서로가 노선을 분배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짜지기 때문에
되게 이제 무안공항하고 군산공항하고 둘 사이는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안공항과 새만금공항 둘 사이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정책적으로 또는 노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로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좋은데요. 이 새만금공항은 특히 무안공항보다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충남, 세종, 대전 이런 권역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새만금이.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호남 기반이 무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고요. 특히 이제 군산은 이미 이스타항공처럼 새만금은 이스타항공처럼 이제 군산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지역 항공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사가 상당히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에 있다. 그래서 이제 무안공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경 같은 데서 이제 무안공항을 다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거점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무안수도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장 교수님. 네. 지금 무안, 뭐 양양 이런 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제 국내 수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전북에 새만금 공항이 생기면 전북의 국내 수요는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외 수요를 창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좀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남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산의 김해공항과 대구공항이 서로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제 입국 장소를 교차하는 겁니다. 네. 부산에 들어오신 분들이 부산 일원과 경주를 통해서 대구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방법, 또 거꾸로 대구에서 부산으로 출국하는 방법,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권에서 이제 핵심 공항이 이 새만금하고 무안이라고 하실 때는 너무 이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재방문자들은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안 가고. 그렇다면은 광역권 단위의 어떤 관광 코스와 공항 이용 수요를 우리가 공동 창출하고 공동 어떤 역할 분담하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지역에 이제 본사를 둔 항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항공사하고 협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마케팅도 더 활성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부연 말씀드리고 진행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무안하고 전남 지역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대구하고 김해공항하고요, 거리가 새만금에서 무안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둘 다가 더 큰 공항을 가지고 더 많은 항공 수요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요거에 대해서 가까이 있다 그래서 너무 경쟁 의식보다는 앞으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짜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군산은 특히 이제 그 대중국하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 이제 아시아권, 특히 이제 새만금 산업단지가 활성화됐을 때는 고용 인력 중에 상당수가 또 아시아권에서 또 와줘야 되는 인력 수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다문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딴 지역보다 더 선진적인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동남아권에서 좋은 수요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좀 말씀을 꺼내기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이 아시아권, 특히 중국권의 그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복합 리조트 사업. 그래서 이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이런 것들이 새만금에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 제언이 이제 오래전서부터 군산에서는 있거든요.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오늘 뭐 여기서 찬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복합 리조트, 카지노까지 포함된 군산에 계시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여론 중에 이제 복합 리조트에 대한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최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국제공항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항에 이제 어떤 이 특구를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우리 전국적으로 5개 공항이 이제 추가로 들었습니다. 김해공항은 전시 컨벤션 시설을 공항 내에 두는 것이고, 또 이 제주 신공항은 복합 문화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지역은 물론 신시 아미 구간이나 또는 이 고운상군도 또
내부 관광 레저 용지에 주어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일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합 리조트가 외국인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은 적극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영민 국장님. 네네. 이제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도 차원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잘 해야 될 거고, 예. 공항 관리도 잘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면 뭐 항공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예. 뭐 그런 대책은 좀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저희 조직 개편을 해서 네. 공항 하천과로 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담 인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로 해서 2명을 지금 네. 전문관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개발에 다는 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의 속도라든지 단계라든지 또 부서 인력 확충 문제를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확대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이제 공항이 들어섰을 때 이제 기존의 공항 중에 일부 적자 네.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새만금이 너무나 많은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업 초기에는, 운행 초기에는 아마 일부 그 적자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크게 우려할 거라고 생각 않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공항 체계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을 운영을 하고요. 또 네. 별도로 인천공항은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사실 뭐 세계 속에 아주 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일부 적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서 초기에 일부 좀 수익이 조금 저조하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공항 그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 내의 운영 체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아까 무안공항에서도 계속 그런 적자됐던 게 지금 활성화되면서 그걸 극복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 새만금 공항 경우에도 무안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노선을 서로 이 무안공항과 이 군산 국제공항이 함께 노선을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하고 또 배치한다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도 있고, 또 그 기능 면에서도 예를 들어 무안공항이 이제 일반 승객 위주의 공항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그 글로벌 그 무역 전진 기지로서 그런 인력들을 서로 수송하는 그런 기능으로 좀 서로의 그 기능 면에서도 서로 특별하게 특화를 한다고 하면 서로 상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뭐 여담과 같은 얘기가 될 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사업 추진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예타 면제가 된 게 올해 초 아닙니까? 예, 예, 네. 예. 그동안에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예.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부처도 많지 않고, 예. 실제로 견제하는 데도 많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지금 데까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다행히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이 이제 잘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뭐 순조롭게 된 걸로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이제 지역별 아무래도 견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정치적 작용도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지사님을 비롯하고 또 우리 도내 정치권 또 언론 우리 도민들이 힘을 집결한 결과 그런 어려운 점들 잘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호신정과 같은 그런 기회를 잘 잡아서 지금 원래 이번에 그 최종 심의를 확정을 됐는데, 이것도 원래는 내년 초쯤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네. 내년 예산에 그 기본계획 요깃비를 40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기재부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이제 그 국회 단계에서도 이제 원활히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순기적으로 이런 사전 타당성이나 또 그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후에 예산을 세우는 게 순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오히려 기재부에서 그런 압박을 받아서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현성 교수님,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안에서도 공항을 추진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그런 건 없지요. 그래서 그 공항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앞으로 이제 공항 건설을 하는데도 크게 다른 지역과 비교되게 뭐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만금이 말 그대로
100% 국유지고 그래서 민간 토지 수용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트라이포트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예. 이렇게 한 지역에 공항과 그다음에 항만과 철도와 그다음에 도로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이.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이 관광객이나 이런 어떤 인적 수요 못지않게 물적 수요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새만금이 이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또 이제 수요를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산업 물류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화물 수요 부분을 어찌됐든 새만금으로 갖고 오는 이 요거 전략을 갖다 저희들이 이제 좀 짜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수요를 전부 너무 이제 인적 수요에만 맞춰놓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영종도 같은 데가 성공하는 데가 이제 국제화를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새만금도 제일 먼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수변의 시범 도시로 국제 도시를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제 어떻게 연계시켜서 양쪽 다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하는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거, 아마존 이런 데가 세계적인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물류 창고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서로가 각 지역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유리하게 먼저 가져간 데는 영종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한국에서도 이제 큰 이런 온라인 쇼핑몰들이 아시아권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물류를 어디서 직접화시킬 것이냐 새만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수요들을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 교수님, 우리 지역을 뭐 본사로 하는 항공사는 지금 작은 항공사 하나입니다만은 추가로 항공사를 더 확보하는 일 이런 것도 좀 추진해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오늘 사실 항공 정책 간담회에서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또는 제주 에어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했을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공사가 2개가 있어요. 인천공항만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고 예. 나머지 지방공항은 전부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천공항공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갖고 있으니까 이 외국 항공사나 또는 국내 항공사들이 새만금 공항에 좀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려보기도 했는데 이 관리 주체나 또는 그런 항공사들과의 접촉을 좀 활발히 추진해서 한 2-3개 국내 항공사 중에서도 2-3개가 최소한 첫 해부터 운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쪽에서 추진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쪽하고 또 경쟁을 해서 안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측면까지 고려돼야 됩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에서 서울과 울산 구간을 내년도부터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항공사의 가장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 구조가 뭐냐면 이 고속철도로 인해서 국내선에서는 재미를 못 보는 구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중국 관광객이나 동남아 관광객을 가장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공항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한류 또는 K-팝의 어떤 이 거점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도 역시 동남아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고 그럴 때 항공사가 당연히 쫓아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새로운 공항이 들어선다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준 의견 몇 개 소개해드리면요. 현재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과연 새만금 준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2024년 착공되고 2028년 준공이라고 지금 예정을 세우고 있는데 그대로 되겠는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공약은 그저 희망 고문, 이제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자. 이런 분도 있습니다. 희망을 많이 주어왔고 실천하는 건 별로 없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준공을 제대로 하고 착공을 제대로 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무리한 사업기간 단축은 부실 시공,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크다. 잼버리 기간에 못 맞추는 것은 아쉽지만 내실 있는 공사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 없이 튼튼하게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약속한 대로 잼버리 전에 준공해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군산 경제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모두가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산 지역의 시민이 보내신 것 같아요. 군산 지역이 지금 많이 어렵죠.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서 군산 지역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은 의지의 문제다. 이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또 도에서 열심히 나서고 도의 정치권도 한꺼번에 나서라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정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조금 못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민 국장님부터 앞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실지 이런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도 또 토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로 많이 얘기됐던 그 조기 건설을 위한 네. 우리 패스트트랙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아까 예산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예산은 사업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정치권과 도민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이 동북아의 거점 공항으로서 비즈니스 또 관광 4차 산업 분야의 국제 허브가 되도록 우리 도민과 함께 노력을 하고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웅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원 기자님 마무리 발언 해주실까요? 네. 사실 신규 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데, 네. 말 그대로 적자 공항이다, 불 꺼진 공항이다, 뭐 예산 낭비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새만금 국제공항이 성공을 하려면 이 새만금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안공항과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반대로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권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노선 차별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라북도가 그쪽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이 밑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은 새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항에 비해서 후발주자이지만 더 불리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밑그림을 잘 채워나가는 것. 다만 그 밑그림이 정말 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고 그만큼 수요를 창출하고 또 노선 차별을 꾀야만이 적자공항이라는 오명을 좀 벗어날 것으로 보고 또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병건 교수님, 앞으로 공항 추진하는 데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토의하고 또 배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었으면은 일단 이 전북 도민들의 해외여행 편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이 준공 때까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대 항공 수요가 그렇게 호의적이질 않습니다. 인바운드, 다시 말하면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전북도와 또는 새만금 개발청이든 정부든 지역 어떤 관광 산업계가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좀 이 협의체 같은 것도 만들고 또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이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아마 이 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최현성 교수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 1991년에 군산공항이 개항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우리 도민들의 수건이 이루어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도 나와 있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새만금 국제공항이 본격적으로 날갯짓을 하기까지는 갈 길도 멀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듭니다.
공항 개항과 함께 지역 경제도 크게 비상하는 날이 되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꼭 착용합니다. 가정에서는 수도, 보일러 등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합니다. 비닐하우스나